덴버지 이제야 깨달아요. 어찌 그렇게 사셨나. 아니 테너가 이게 맞아? 맨유에 왔을 때 아약스로 대북 송금한 거 그거 봤을 땐 진짜 미친놈인가 싶었는데 아약스가 좋아서 거기에 돈을 퍼준 게 아니라 진짜 본인 제자들을 아들이라 생각하는 것 같아. 이게 지금 갑자기 오늘자 기준으로 이적 소식들이 무지막지하게 뜨고 있는데 맨유에서 아약스의 향후회를 만들었던 것처럼 지금 레버쿠젠에서는 맨유 향후회를 만들고 싶어서 안달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소식들 같이 봐보면 키커입니다. 키커 독일계 BBC 키커 폰 녹스 기자고요. 예상대로 비르츠가 팀을 떠난다면 레버쿠젠은 비르츠와 프림퐁을 대체할 공격수를 원함. 근데 일단 니코파스가 10번 자리에 가장 유력한 후보, 그리고 여기에 가르나초 안토니도 후보군이라고 합니다. 니코파스는 FM 많이 해보신 분들이면 아실 수도 있는데 레알 뉴스였던 걸로 기억해요. 그리고 지금 코모에서 뛰고 있을 텐데 이 어린 공격수 뿐만 아니라 가르나초 안토니도 후보군이라고 하는데 해당 기사가 고무적인 게 지금 레버쿠젠 뎁스 봤을 때 비르츠 프림퐁 나가면 10번이라든지 2선 공격수라고 할 만한 선수가 거의 없거든요. 원래 알론소 감독의 스타일이긴 한데 윙어를 그렇게까지 선호하지 않는 느낌? 윙백한테 윙어 역할을 주면서 그래서 레버쿠젠 윙어 뎁스가 엄청 얇았는데 심지어 그나마 그쪽을 볼 수 있던 비르츠랑 프림퐁까지 나가게 되면서 완전 뎁스 자체가 박살나서 2선에 최소한 2-3명은 사올 걸로 예상되는데 니코파스가 레버쿠젠에 간다고 해도 가르나초 안토니까지도 현재 레버쿠젠에 합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심지어 2선 없는 게 그리말도까지도 원래 알론소가 윙어 느낌으로 썼다고 하면 아마 테나우는 당연히 그리말도 윙백 풀백으로 쓰겠죠. 그러면 2선에 대한 갈증이 엄청 깊은 레버쿠젠인데 가르나초 안토니도 현재 레버쿠젠의 후보군에 있다고 합니다. 전문 봐보면 코모의 니코파스는 넘버 10 포지션을 맡길 유력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레버쿠젠은 맨유 측에 가르나초 관련 문의도 했다. 안토니도 후보군 중 한 명으로 고려되고 있다. 키커에선 이 정도. 나초에 대한 문의는 레버쿠젠에서 맨유에게 이미 문의를 했고 근데 안토니는 일단 후보군 중 하나이다. 이 정도로 말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이야기. 레버쿠젠은 일단 가르나초에 잠재적인 행선지 중 하나 맨유에 문의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식 이후에 갑자기 이런 소식이 떴습니다. 마테오 곤잘레즈가 PL만 보시는 분들은 처음 들어보셨을 기자 이름일 수도 있는데 스페인 쪽뿐만 아니라 베티스 쪽에서 완전 1티어입니다. 그런 기자인데 그러면 당연히 안토니 측과 좀 긴밀한 그런 커넥션이 있겠죠. 근데 마테오 곤잘레즈가 레버쿠젠 안토니에 대한 맨유의 요구 이적료 약 4천만 유로 맞춰주는데 근접했다. 일단 안토니의 절대적 우선순위는 레알 베티스 이적이지만 테나흐의 레버쿠젠이 4천만 유로 일단 이적료는 맞춰줄 수 있다. 당연히 지금 레버쿠젠 비르츠도 거의 2천억쯤에 팔고 프림퐁도 팔면서 돈은 넘쳐 나거든요 지금. 그래서 현금으로 바로 현금 박치기해서 이 정도 이적료도 맞춰줄 수 있다. 한화로 따지면 대충 600억쯤인데 와 지금 맨유 입장에선 이 정도 이적료만 받아내도 진짜 역대급 판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판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안토니 베티스 임대 가기 전에 막 계약 해지를 해야 되느니 마느니 에오사이님 슈퍼챗 왜 이동관보다는 유럽 대항전을 못 나가니까 일처리가 빨라지. 아니 진짜 챔스 나갈 때 여러분 영입 명단 마운트, 호일룬, 오나나, 맨유 유럽 대항전 안 나가니까 영입 쿠냐, 은베모 아니 말이 돼 이게? 말이 돼? 뭐 어쨌건 현재 일단 이 정도인데 전문 한번 보자면 일단 안토니는 PL 복귀를 절대적으로 배제했다고 합니다. 근데 맨유가 일단 안토니 선수 가치를 600억으로 평가했다고 해요. 그리고 안토니의 미래와 관련하여 베티스의 진짜 위협이 되는 부분은 테나흐를 감독으로 선임한 레버쿠젠. 아니 베티스의 위협이 되는 게 테나흐래. 테나흐가 지금 레버쿠젠 가서 다시 본인 제자들 싹 다 긁어모으려고 하니까 안토니 영입하고 싶은 베티스 입장에서는 테나흐가 재앙이나 다름없죠. 또한 레버쿠젠은 맨유가 안토니를 판매하기 위해 요구하고 있는 이적료 600억을 맞춰주는데 근접하고 있다. 몇 주 안에 양측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 테나흐는 태산 같은 감독, 레버쿠젠은 태산 같은 클럽. 애초에 이런 시퀀스 자체가 좋은 게 베티스 자체적으로도 원래 그냥 임대로 또 쌀먹하려 했겠지. 어떻게든 돈 내기 싫어가지고 또 그냥 임대 뺑뺑이라든지 이런 걸로 쌀먹하고 싶어 했지만 테나흐가 해당 이적사가에 참전함으로써 베티스에게도 긴장감을 주는 거죠. 우리도 진짜 클럽 레코드 질러가지고 이 정도 오퍼 해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베티스에게 들게 할 수 있는 그런 테나흐의 견제 능력. 심지어 테나흐가 영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맨유 입장에선 너무나 고무적인, 너무나 긍정적인 그런 소식입니다. 근데 이제 테나흐가 이렇게 영입을 원한다는 것과 별개로 안토니는 일단 베티스 잔류가 우선순위라고 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우선순위잖아요. 아니 우선순위가 있으면 차선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차선이면 이제 그 테나흐 형님하고 막역한 사이시니까 어떻게 차선책으로도 또 틀 수도 있고. 하지만 일단 베티스 잔류가 우선순위. 근데 애초에 구단 간 협상이 먼저인데 레버쿠젠이 만약에 공식 오퍼를 한다면 베티스가 그 정도 오퍼 못 맞춰주면 베티스에 팔 이유가 전혀 없죠. 안토니는 맨유에 베티스 잔류가 최우선이라고 말했지만 임대 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맨유가 베티스한테 지난 시즌도 단순 임대 보내줬었는데 이번 시즌도 단순 임대 보내주면 선수 가치만 깎아먹는 그런 임대 딜일 거라 당연히 단순 임대는 절대 안 보내겠죠. 임대를 보내더라도 필수 이적 옵션이 있는 임대라던가 이런 걸 보내지 단순 임대는 맨유 보드진도 바보도 아니고 절대 안 보낼 겁니다. 아까랑 또 비슷한 이야기. 맨유는 안토니 이적료로 600억을 원하지만 베티스는 높은 이적료를 지불할 의향이 없기에 안토니를 영입할 다양한 옵션들 고려 중. 애초에 베티스의 지금까지 클럽 레코드가 제가 알기로 한 3천만 유로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안토니를 이 정도에 영입한다면 이 안토니가 클럽 레코드가 되겠죠. 일단 베티스는 계속해서 임대 협상을 시도 중이고 베티스가 맨유에게 오퍼할 그런 딜은 25-26 시즌 안토니를 일단 선임대하고 거기에다가 의무 이적 조항을 넣는다. 또는 단순 완전 이적 옵션이 포함된 새로운 임대 계약. 베티스 측도 알고 있는 거예요. 맨유가 단순 임대는 절대 안 보내줄 거라는 거 알고 있어서 일단 의무 이적이 포함된 그런 임대 딜을 오퍼할 것 같긴 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 그런 딜이라 생각해서 어쨌건 100% 팔리는 거니까 의무 이적 조항이면. 그래서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만약에 베티스로 안토니가 간다고 해도 이건 진짜 테나흐의 역할도 꽤 있지 않을까. 레버쿠젠에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 주니까 베티스 측에서도 급하잖아. 진짜 괜찮은 딜이 어디든 레버쿠젠이든 베티스든 괜찮은 딜이 성사가 되면 테나흐의 역할이 그래도 꽤 비중을 차지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베티스라든지 레버쿠젠 뿐만 아니라 안드레 에르난, 유벤투스, 안토니 관심 선수와 첫 접촉을 했다는데 안드레 에르난도 브라질 쪽에 공실력이 높은 기자예요. 근데 안토니가 브라질 국적이니까 당연히 어느 정도 커넥션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유벤투스는 이적 시장에서 안토니 영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맨유의 복귀는 당연히 안 할 거니까 유벤투스 이적 가능성도 있다고는 하는데 유벤투스는 애초에 임대 딜을 제한할 가능성이 뭔가 높아 보여요. 물론 유벤투스가 이탈리아 내에서는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고 가장 돈이 많은 클럽이라고는 하지만 유벤투스도 지금 스트라이커도 영입해야 되고 꽤 고쳐야 될 부분이 많아요. 감독도 이번에 새로 영입해서 다른 포지션도 급하고 그런 상황이라 바로 100% 이적 금액을 지불하고 데려가겠다는 확신은 안 서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맨유 입장에서는 당연히 레버쿠젠에 파는 게 제일 베스트겠지만 이적 확률로 봤을 땐 베티스 그리고 레버쿠젠 이 정도 순위인 것 같아요. 어쨌건 이적에 있어서 구단 간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선수 측의 그런 의사도 꽤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베티스도 지금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단순 임대라든지 이런 양심 터진 행동은 안 할 것 같아서 아마 선임대를 하더라도 이적 옵션이 포함된 그런 딜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들리는 소식들 종합해보면 최소 4-500억 최소 4-500억쯤엔 데려가지 않을까. 분할이라고 하더라도 이 정도 금액은 지불하고 베티스가 데려갈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근데 진짜 레버쿠젠에서 눈 돌아가지고 600억 오퍼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지만 정배는 베티스 그리고 4-500억쯤 이 정도 오퍼가 성사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소식으로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적 시장이 워낙 확 바뀌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지금까지 소식만 봤을 땐 딱 이 정도. 그리고 아까 잠깐 나왔던 나초 가르나초는 대충 지금까지 소식 미루어 보면 나폴리가 그래도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해요. 애초에 6개월 전에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 콘테가 가르나초를 노린 것도 팩트고 심지어 맨유에게 공식 오퍼까지 했었죠. 700억 플러스 알파 정도 공식 오퍼까지 했었는데 결국 맨유는 나초가 좋아서가 아니라 나초를 지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뎁스가 없어서 래시포드도 보내고 안토니도 보내고 하다 보니까 뎁스가 부족해서 나초를 남겼었는데 어쨌건 그런 공식 오퍼를 보냈던 나폴리가
심지어 감독도 나초를 정말 원하던 콘테가 나폴리에 잔류를 하게 되었잖아요. 오피셜로 다음 시즌에도 계속 나폴리에 있으면서 그럼 당연히 나초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있겠죠. 그리고 뭐 관련된 소식들도 많이 뜨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적료로는 맨유 측에서는 6천만 유로 파운드 이 정도, 근데 나폴리 측에서는 4천만 유로 4천만 파운드 이 정도. 해당 금액은 겨울 이적 시장에 오퍼했던 금액하고 거의 비슷해요. 딱 이 정도 선인 것 같은데, 지금 나폴리랑 제일 가까우니까 만약에 나폴리에 팔린다면 한 중간 가격에서 만나겠죠. 한 5천만 유로 5천만 파운드 이 정도면 한화 1000억 정도가 안 넘어가요. 한 8,900억 1000억 이 정도 사이. 그래도 전 나초면 800억이라도 팔면 진짜 개꿀 판매라 생각해가지고 일단 이 정도 이야기가 있다는 거. 또 추가로 나폴리가 가장 유력하긴 하지만 최근에 이야기 나왔던 레버쿠젠, 그리고 굳이 따지면 뭐 다른 팀들 첼시라든지 뭐 등등 이런 클럽들이 있긴 한데, 일단 지금 제일 가까운 건 겨울에도 관심이 있었던 나폴리. 나초는 딱 이 정도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맨유 보드진들이 영입은 뭐 긍정적으로 봤어도 영입보다 중요한 게 판매라고 봤거든요. 이번 시즌 영입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히려 영입보다 판매가 이번 시즌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했었는데, 맨유 보드진들이 정말 빠르게 쿠냐 오피셜 띄우고, 그리고 은베모도 지금 점점 가까워지고 있죠. 최근의 소식만 보더라도 일단 맨유가 초기 오퍼를 공식 오퍼로 질렀습니다. 고정 이적료 4,500만 파운드 플러스 옵션 1,000만 파운드 이 정도. 그러면 대충 따져봤을 때 고정 이적료랑 옵션값 포함하면 1,000억 정도 되죠. 근데 해당 오퍼를 브렌트포드가 거절했습니다. 부포는 쿠냐랑 거의 비슷한 금액 6천만 파운드에서 6,500만 파운드, 하나로 따지면 한 1,100억 1,200억 그 정도 되겠죠. 이 정도를 요구하고 있긴 합니다. 아니 은베모도 쿠냐급 활약, 24-25 시즌 20골을 넘긴 공격수인데 살라 없었으면 리그 베스트였는데 이 정도 달라 하고 요구 중이긴 한데, 제 사견으로는 이런 상황이라 이것도 딱 중간 가격, 대충 고정 이적료 5천만 파운드에 옵션 1,000만 파운드 이 정도에서 아마 만나지 않을까. 딱 이 정도? 깔끔하게 중간 가격 이 정도에서 만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해당 가격으로 은베모를 사게 된다면 맨유 현재 이적 자금은 끝입니다. 끝. 일단 이적 자금 앵꼬가 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안토니, 가르나초 이런 선수들의 판매가 무조건 있어야겠죠. 그래야 뭐 스트라이커를 사오든 삼선을 사오든 뭘 하는 거라, 일단 이적설이 짙게 나는 이 두 명을 팔고 새로운 추가 영입 노리면서 이제 또 방출 중요하겠죠. 레시포드, 산초, 말라시아, 아니면 뭐 여기에 카세미로 들어갈 수도 있고, 루크쇼 들어갈 수도 있고, 맥과이어 들어갈 수도 있고, 오나나 들어갈 수도 있고, 호일룬 들어갈 거고, 이런 선수들 제가 판매가 중요하다고 말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명단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지금 보드진이 전 영입뿐만 아니라 이렇게 안토니, 가르나초 빠르게 판매를 돌리고 있는 거 봤을 때 진짜 이번 시즌 영입 판매, 이적 시장에 있어서 꽤 긍정적인 성과를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원래 저는 아까 적어드린 방출 명단 중에 반 정도만 팔려도 되게 잘 팔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 더 큰 성과를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판매가 더 중요하다고 한 이유가 딱 이거겠죠. 맨유 현재 이적 자금 은베모를 사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판매가 우선시 돼야 하는 상황이라 판매가 더 중요한 거,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판매 관련된 영상, 지금 말씀드린 안토니라든지 가르나초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이제 살생부, 주급도둑 새끼들 어떻게 판매가 돼야 될까, 이런 식으로 컨텐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ll day and all night we'd stay up, it felt so right. We were so young, we were so dumb.